긴 것, 짤것. 도끼는 어디 있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네? 미국 같은.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맥킨도라는 지정학자, 대륙 세력 정리,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파틀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 대륙 자체를 지배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아시아 파틀랜드를 가만 보면 지금의 중앙아시아 5개국 그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큰 국가들 있죠. 러시아, 중국, 그 풀바구니에서 독립적인 노력을 하는 afgan에 대한 범인이 사실은 많은 나라.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인식하는 중앙아시아,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소련 시절에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의 오래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강대한 세력이 들었으면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몽골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겪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이 대단합니다. 중앙아시아 동료 외교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10나라가 합쳐가지고 한국도 불러오고 중국도 불러오고 일본도 불러오고 해서 아세안 플러스 3도 하고 상당한 정도의 그 외교의 자율성도 누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아세안 중심성, 독립적이고 상당히 주도적인 외교를 해나가는데 중앙아 5개국도 뭉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이기만 해도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왜 모이냐 나도 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민감성들이 있어서 이 나라들이 아주 조심하거든요. 한국은 예외입니다.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이고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뭐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가 많이 이제 보이고 다만 한국하고의 관계를 하는 거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와주기를 아주 바라고 한국과 관계를 아주 강화시켜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핵심 광물은 우리가 되게 급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필요한 데서 이렇게 사서 쓰면 되는데 문제가 공급망의 안전, 안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수입선을 빨리 다변화해갈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거기서 그런 광물 자원을 같이 개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한 걸 갖다가 이제 상용화시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거든요. 아마 이제 잘 기능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위기를 느끼는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려인 동포가 그 중앙아시아에 많이 계신데 고려인 동포들과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쪽 핏줄을 나누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동포적 측면에서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이 대답은 어떻게 좀 걸으면서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질문한 것도 아주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고려인들이 처음에 사실 스탈린 시대에 강제로 연해주로부터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해가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주 존경받는 어떤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계셔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려인 분들하고의 관계도 강화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지역 국가들하고 한국을 이어지는 다리가 돼서 이 동포들을 보낸 본국으로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 동포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KTX 고속철도도 네. 순방을 통해서 수출이 성사가 됐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KTX의 최초의 해외 수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우리 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궤가 달라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KTX를 갖다가 쫙 수출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서울에서 KTX를 타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발칙한 상상도 해봅니다. 정상급으로 격상한다는 건 우리 국가가 가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중앙아시아하고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거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낄 테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보면 정상회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쌓여요. 잘 정상회담이 있으면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각 부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는 걸 담보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정상외교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외교장관 회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정상급에서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정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면 제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있어서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거죠. 누구의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그래서 그게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외교 활동을 해서 중앙아시아를 제가 직접 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말투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계속 이 인터뷰하는 말투가 나오는데, 그지? 평소에 하듯이, 그지? 네.